지금 케이블이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두 개가 다 고장이 났던가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 수술도 뭐 잘 됐고 병원 치료는 다 끝났는데 아직 그 이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아직 좀 남았어요. 그게 총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회복 중에 있기는 하는데 뭐 말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9일 토요일인데 오늘 작업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작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덥습니다. 덥다라는 표현보다 뜨겁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라 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더위를 잘 식혀가면서 그러면서 하셔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오늘 하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게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후방 카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주차 파킹 브레이크 그 수리 그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가장 급한 게 후방 카메라라 해가지고 후방 카메라 먼저 할 건데 지금 케이블이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두 개가 다 고장이 났던가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찾아서 들어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를 일단 뜯어는 놨는데 카메라에서 오는 그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커넥터 두 개가 저게 지금 카메라의 영상선하고 카메라 쪽으로 가는 전원선이 저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Y자로 해서 이제 전기를 넣어주는 시가잭으로 들어가는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없앴어요. 없애버리고 모니터를 여기 위로 올리면서 케이블을 이쪽을 타서 이렇게 와서 이 A 필러 쪽으로 쭉 들어가서 아까 전에 그 전원 나가는 선이 여기 아래로 내려오고 또 영상에 그냥 이 모니터 전원선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게 지금 저는 후방 카메라 키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를 주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오고 원래 카메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출력 없음으로 뜨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지금 점검을 할 건데 자, 우선 이 전원 커넥터에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초점이 자꾸 날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에 보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고 이 구멍 안쪽으로 있는 게 플러스입니다. 이 차체 내에는 그냥 마이너스가 흐르니까 뭐 전구 테스터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하나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이 차 안쪽에서는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후방 카메라 있는 데를 가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에 전원선하고 영상선을 다 연결했습니다. 영상선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일단은 뒤로 가볼게요. 자, 이쪽에 지금 이게 차체 아까 전에 실내에서 후방 카메라로 오는 그 전원선입니다. 선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지금 전구 테스터기를 또 꽂아 보면은 전원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죠. 그냥 이 중간에 그 케이블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밖에 판단이 아직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케이블을 이제 10m짜리 10m짜리 이걸 주문을 했고요. 이 10m짜리로 일단은 바닥으로 깔지 않고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카메라하고 연결을 시켜서 모니터 상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온다면은 케이블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카메라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바로 안에서 이것이 끝에까지 다 전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새로운 거에다 하니까는 이게 전원이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게 확인이 되었죠. 케이블을 바깥쪽으로 깔고서
그냥 카메라하고 지금 달려져 있는 그 카메라하고는 직접적으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 카메라가 아직도 안 돼요. 카메라 모듈까지 한번 교체를 한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앞에를 또 다 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상선이 모니터로 올라가는 선이 있어요. 그 1번 선이 이게 에러가 생겼는지 하여튼간에 이쪽에서는 영상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다른 2번 채널로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감싸가지고 다시 죽이기로 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숙단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혹여나 열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거 하나가 남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커넥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커넥터가 하나가 남기는 남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퓨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위쪽에 있는 퓨즈 박스에 없어요. 저 갈색 그 커넥터의 퓨즈는 요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고,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안에 보면은 5A 짜리 퓨즈가 있거든요. 이 퓨즈가 아까 전에 그 갈색 그 커넥터의 퓨즈입니다. 너무 덥네요. 일단은 저거 다 다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케이블을 깔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이제서야 안에 조립을 끝냈습니다. 이게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후방 카메라 작업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쉬운 작업이거든요. 요 차 밑으로 그냥 선을 쭉 깔고, 그리고서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근데 좀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밖으로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좀 복잡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찾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제 그 동축 케이블만 깔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동축 케이블 까는 것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케이블이 뒤에 후방에서 들어오는 그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요 실내 안쪽에 들어가져 있죠. 이것을 벗기면은 요 안쪽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타고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이제 바깥쪽에서 보이지를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뒤에서 여기 이 길을 타고 쭉 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선 있죠.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쭉 오면은 여기서부터 또 케이블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쭉 깔아야 되는데, 아예 선이 안 깔려져 있는 차들은 힘들긴 하는데 선이 깔려져 있는 차들은 사실 좀 쉬워요. 자, 배선을 깔 때는 왜 쉽냐면은, 이게 지금 그냥 이건 제거해야 될 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선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되니까. 이게 카메라에 걸려져 있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입니다. 실내 차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영상선은 나와져 있고 전원선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얘 두 개를 모아서 얘 비닐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싸주세요. 가다가 구리스 같은 게 묻으면은 접촉 불량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풀리지만 않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냥 밑에서 가면서 당기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전혀 어려운 게 없이 그냥 배선은 쫙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배선을 쫙 깔았습니다. 이 배선들 아직 깔고 케이블 타이로 아직 마무리는 아직 안 했어요. 케이블 타이로 마무리는 이제 다 하고 정리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선이 남아 있는데, 남는 선들은 여기 앞쪽에 조금 놔두고 저기 맨 뒤에
그냥 축 맨 뒤에다가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깔 때는 가급적이면은 차들마다 위치가 좀 다른데 제 차는 보조석에 이 배기구가 있거든요. 이 배기구 쪽으로는 선을 깔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이 녹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선에 열이 받으면은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100% 노이즈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안쪽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관으로 다 씌워져 있죠. 저 안쪽에 보면 이제 방열판으로도 지금 씌워져 있는 형태로 더운 데 쪽에 배선이 들어갈 때는 해야 될 작업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선 작업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배기구가 없는 이런 방향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뭐 차 안으로 이제 좀 더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이제 케이블 타이 작업할 거 다 하고 여기 아래만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마무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밖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밖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꼬라지도 진짜 너무 그지 같은 꼬라지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 10m 짜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10m 기준은 제 차에 작업을 했었던 거하고 똑같이 작업을 했었을 경우에 10m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냥 제 차는 적재함 길이가 7.4m이고 그리고 헤드까지 다 하면은 한 8m 정도가 나와요. 현대차는 7.4m고 대우차는 7.5m이기 때문에 7.5m짜리 차에다가 저하고 똑같이 10m짜리 케이블을 쓰시면 무조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15m짜리 케이블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5m 아니면 20m 그런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전에 작업을 하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에를 다 열긴 했었지만은 일단 카메라 모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카메라 모듈에는 문제가 없었었고 이제 깔려져 있었던 그 케이블은 일단 깐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 언제 깐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된 케이블이고, 그래서 그 케이블에 일단 문제가 생겼고 모니터에 총 3개 채널이 있어요. 1, 2, 3번 채널로 총 3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채널에다 물려를 놨었는데 1번 채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채널에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단자 있잖아요. 뭐 전원 단자고 영상 단자, 그걸 제가 아까 전에 뒤에서 이렇게 뭐 보여드렸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그 단자의 기준은 아이소라라고 하는 그 후방 카메라 제품이에요. 뭐 인터넷에서 요즘에 찾아보면 그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케이블의 경우에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카메라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꼭 확인을 하시고 바닥에다 깔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복적인 작업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얘기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아이소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제 평면으로 돼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듈이 있고, 또 하나는 어안 렌즈로 이게 볼록 이게 튀어나와져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카고 기준에서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어안 렌즈가 있는 그 광각이라고 거기에도 나와는 있기는 있거든요. 그냥 그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 카고가 설치되는 각도랑 윙이 설치하는 각도가 좀 달라요. 윙은 아래를 많이 바라보고 카고는
거의 뒤쪽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어안렌즈 기준에서 뒤쪽을 많이 바라보면은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제 차에 있는 모니터로 인한 눈뽕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 카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면을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윙 같은 경우에는 뭐 평면도 괜찮고 그 어안렌즈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윙에서도 그게 좀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광각 쓰다가 못 쓰겠어 가지고 그거 버리고서 다시 저걸로 다시 주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까 전에 작업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그 제 화물차 주차장에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차로 갔다 와야 되는데 진짜 한 30분에 한 번씩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차 안에 냉장고라도 있으면은 뭐 큰 거 사다 놓고도 이렇게 넣어놓고도 이렇게 마시겠는데, 그것도 아니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더우면 차 안에 계속 들락달락 거리고 막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이 진짜 너무 무더위에 이렇게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진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좀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또 재밌고 볼만한 그런 영상을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